2주 전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제조업 현장에서 우리 차장님들만 모아놓은 그 교육이 있었습니다. 팀장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차장님 14분과 교육을 했습니다. 리더의 역할, 리더의 책임,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장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센터장님, 오늘 교육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혹시 저희 교육 커리큘럼 중에 그 번아웃에 관련된 커리큘럼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팀장님 혹시 왜 번아웃에 관심이 있으세요? 했더니 제가 요즘 번아웃에 좀 온 것 같습니다. 식욕도 없고요. 뭘 할 의지도 안 생기고 하고 있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다른 팀장님들과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깊게 나눠보고 또 그 이후에 연구를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뭐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한 번씩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번아웃인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리더가 번아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번아웃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리더가 번아웃을 대하는 5가지 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 기사 중에 직장인 1000명 중 1000명을 심층조사해보니까 번아웃이 됐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업무량이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고민해보면 이제 업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탈진이 돼서 번아웃이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나왔던 키워드는요. 리더십, 자율성, 존중. 이 3가지 키워드가 번아웃의 키워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우리 조직의 자율성은 어떠한가? 우리 조직의 존중은 어떠한가? 사실 저는 이걸 조직 문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리더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고 일할 맛을 내고 있는가? 자율성, 나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서 내가 주도적이고 나의 아이디어로 자기 효능감을 누리고 있는가? 존중, 상호간에 존중하는 화법이 있고 말을 예쁘게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문화들이 있는가? 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탈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번아웃을 겪을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으로 좀 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번아웃 증후군 자가진단표를 제시했는데 과연 우리 팀장님들 몇 개 정도 체크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화가 치솟는다. 두 번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너무 지쳤다. 세 번째, 일을 마치면 녹초가 된다. 네 번째,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다섯 번째,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 긴장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 무기력하고 실증이 느껴진다. 일곱 번째, 해야 하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 여덟 번째, 해야 하는 일에 소극적 방어적이다. 아홉 번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 폭식, 음주, 흡연 등만 찾는다. 자, 우리 팀장님도 어떻습니까? 위 항목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면요, 번아웃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거의 4-5개는 바로 그냥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과연 뭐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번아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조직 관점에서의 노력, 개인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 구성원과 함께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잘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미션과 비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적 친밀감도 있지만 업무적 친밀감이 중요하다. 업무를 할 때 서로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서로 신뢰를 갖춰야 된다. 세 번째, 일하는 방식. 업무 간 오류나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환경 설계, 핵심 습관을 도출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우리가 그러한 룰을 만들어서 해결해가는 그 노력들, 일하는 방식을 세팅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피드백과 인정, 잘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요.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발전적, 건설적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 이 영역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작은 성공 경험이겠죠. 조직의 정상성은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현대판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가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회를 얻고 또 그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 그 안에서
구성원은 자기 효능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친밀감도 있고 일하는 방식도 세팅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훌륭하면서 자기 효능감까지 누린다. 너무 좋겠죠? 우리 조직은 과연 이 5가지 중에 몇 개 정도 해당되는 조직입니까? 다음, 개인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우리 몸에 건강한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행을 가는 이유, 그리고 잠깐 우리가 산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깊게 숨 한 번 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래들도 바다를 여행하다가 한 번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큰 숨을 쉬듯이 우리의 구성원들, 동료분들도요, 한 번씩은 큰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 당연히 좋겠죠. 운동하면서 체력도 관리하고 리프레시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식단, 네, 기름진 것들 줄여 나가시고요. 탄수화물도 줄일 수도 있고요. 식이섬유 위주로 건강한 식단 때로는 챙겨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 잘 주무셔야 된다.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잠만 잘 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의 만병통치약 중 하나가 숙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주무셔야 됩니다. 네, 직장인 평균 6시간, 7시간 잔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6시간도 주무시지 못한다.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숙면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아웃이나 타성이 너무 심하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 관점에서, 개인 관점에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례는요, 양재에 위치한 한 H기업의 부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15년차 경력을 가진 부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번아웃이 왔을 때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키워드는 이 3가지였습니다. 삶의 의미, 일의 성장, 즐거움. 본인은 업무에만 몰입해서 일과 삶이 거의 통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왔다. 쉬는 날도 일 생각했고,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통로로 늘 생각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한 15년차 정도 일했고 자녀들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조직 안에서의 성장도 있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정년퇴직한다면 나는 어떠한 역할로서 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성장적인 측면을 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 그래, 뭐 이렇게 꽉 찌고 일해야 되나, 조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 나가자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3가지 키워드를 자기의 그 지금 삶에 있어서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거, 성장을 발견하는 거,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 3가지 키워드를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비즈니스 파워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가인제에서 컨퍼런스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바로 번아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지심리학자 김경열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참여자 500분이 그 강연을 듣고 매우 크게 공감하고 그 위에 정말 원활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경열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갤러그라는 게임 아십니까? 여러분, 갤러그 아십니까? 그 오락실에 가면 비행기가 뿅뿅뿅 쏘는 그 게임들. 갤러그라는 오락을 하면서 혹시 번아웃이 온 사람 보신 적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게임하면서 번아웃 온 사람이 있을까? 근데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게임을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도 번아웃을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IT 개발자를 불러다가 그 점수판을 없애버리면 5분 안에 질려서 게임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번아웃은 육체적 탈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미 상실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게임을 할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보면 내가 열심히 신입사원 때부터 일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피드백이 안 옵니다. 칭찬이나 격려나 인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는 일에 있어서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혹여나 실수하면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이게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의미상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번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흔히 뭐 속담처럼 나오는 369 있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9년에 한 번, 뭐 12년, 15년. 사실 그때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만큼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나가지 않으면 이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희 교수님 또한 의미, 성장, 즐거움이 필요하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피드백과 칭찬과 인정을 서로서로 좀 많이 주셔라.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셔라. 건설적인 피드백할 때 이런 질문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새롭게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칭찬도요, 표면적인 칭찬도 있지만 질문으로 칭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 존재 자체.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주혁씨, 이거 어떻게 했어? 와, 대박이다. 이런 것이 엄청 강력한 칭찬이라는 겁니다. 격려. 야, 김대리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김대리 진짜 없으면 안 돼. 인정. 너무 고마워요. 함께 일해줘서 고마워요. 이러한 말들이 직장 생활에서 점점점 많아지면 번아웃이 점점 줄어들 확률이 낮아진다. 왜냐면 조직 문화가 재밌고 긍정적이고 의미론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조직에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하는 나는 공헌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조직들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한 발견 질문들 제가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이 문장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좋고요. 이 문장이 어떻게 답변할까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있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나요? 다섯 번째,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는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일곱 번째, 나에게 만약 남은 인생이 하루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네, 다음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나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의 맨 앞에 이제 나가 있습니다. 나. 많은 직장인분들, 특히 이제 5년차 이상 열심히 한 직장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은 그 삶에서 내가 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난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할 때 동기부여가 나는지, 어떤 걸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네. 때로는 속상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나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물이 채워져야 이게 흘러나갑니다. 자꾸 궁핍하고 갈급하고 물은 쫄려 있는데 사람들을 사랑해낸다, 존중한다, 배려한다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부터가 그 마음속에 물을 채워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 질문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런 차장님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비스업의 12년차 박 차장님이었는데요. 삶에 즐거움이 없다.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다. 이분은 고정 업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그리고 반복되는 업무들이 많았고 12년을 한 조직에서 있으셨습니다. 네, 번아웃이 온 것 같다라는 답변에요. 제가 이제 김창욱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님이 강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 생활 안에서일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도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시간이 금세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이제 사랑했을 때,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한 5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30분 지나 있고 40분 지나 있고 시간이 빨리 흐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죠. 브런치를 먹으러 간다거나 혹은 여행을 간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사우나를 좋아해서 사우나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시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여러분 일주일에 10분의 1은
나의 마음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사람과 공간과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네, 10분의 1 정도. 그래야 내가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이제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황농균 교수님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고, 미아이 칙센티미아이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식스라는 운동화가 있는데 아식스의 의미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라는 의미였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이 몸에 아마 왔다면 육체 또한 약간 쇠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분 몰입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집에서 팔굽혀 펴기, 스쿼트, 혹은 달리기, 산책 이런 거 좋습니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만 우리가 번아웃이 왔을 때 극복해낼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운동 너무 뻔해 보이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분? 4분. 4분입니다. 4분. 여러분 4분. 짧게라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습관 길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재밌었던 건 여러분 5년차 이상의 리더들만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닙니다. A기업에서 만났던 2년차 김사원 님도요. 무기력함과 짜증이 많아서 업무에 몰입이 어렵다. 어떤 분은 1년 차에 오시는 분들도 봤고 6개월 차에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력과 상관없이 어떤 현상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성장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즐겁지 않을 때, 그게 반복될 때, 그리고 그걸 내가 버텨내야만 하는 상황일 때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분과는 이런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속에 보이는 이미지가 할머니로 보이십니까? 젊은 여성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를 눈, 여기를 코로 본다면 할머니가 보이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머리, 여기가 코, 속눈썹으로 보면 이제 여성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와 다행이다. 야, 이것까지만 해서 너무 다행이다. 반대로 똑같은 현상을 봐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체 이 차이는 뭐냐? 제가 최근에 들었던 문장 중에 우리의 인생의 불운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2%를 차지한다. 다만 그것을 대응하는 나의 태도와 관점이 98%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느끼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감사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그리고 강력한 질문이 있는데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번아웃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기에 조금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의미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행복의 비밀을 연구했을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과연 의미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가? 번아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스럽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감사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부터 사실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초록색 창에 감사만 찾아도요. 평생 감사,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감사한 거 없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한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하루,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걸을 수 있는 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겠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인대가 파열돼서 한 3개월 정도를 그 병원 침대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소망과 기도 제목이 걷는 거였습니다. 걷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배가 고픈 거 당연한 거 아니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집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음과 청춘이 있다는 것.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않습니다. 60세, 70세 젊게 살 수 있고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책을 보다가 카르페 디엠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 문구가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때의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현재 즐겨야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강연을 봤는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앞에와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는 것. 그 앞에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고 그 뒤에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건 좋은데 앞에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인생을 쾌락적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삶에는 유한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언젠가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면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허무하구나.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관점이 찾아온다는 거죠. 죽음, 엔드가 있다면, 죽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삶은 무한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해내는 것. 네. 지금 나에게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품백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너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사랑해내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이 안에 어떤 생명의 물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르페 디엠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죽음은 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거를 기억한 바탕으로 현재를 즐기자. 그리고 운명을 사랑해내보자.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보시면 아마 다른 관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죽음하게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듣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가 나의 삶의 마지막 주라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답변에는 나의 삶의 철학과 가치,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이 아마 담길 겁니다. 가족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 여행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 돈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만약 찾아왔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잠깐 멈춰야 되는 때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앞으로의 길을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시기도 하고요. 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번아웃을 대응하는 5가지 태도입니다. 태도이고요. 첫 번째, 운동하셔라. 하루에 몇 분? 4분씩만 운동하셔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셔라. 그리고 일의 의미 또한 발견해 보셔라. 세 번째는요,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십시오.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공간,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 언제입니까? 그거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10분의 1 정도? 아니면 10분의 2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이고요. 내 삶에 감사한 일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 삶의 끝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고 또 운명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팀장 벙커 시청하고 있는 우리 리더 여러분, 네,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왔다면 잠깐 멈출 필요도 있고요. 번아웃을 직면하는 필요도 있고, 주변의 번아웃을 극복하고 또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들은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고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번아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밤하늘의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짙게 깔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번아웃, 어려움, 고난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밝게 빛나는 여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팀장님들께 이런 격려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복권 신청하고 계신 리더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럴 때는 경영자 고민 해결은 가인드 캔버스.